네, 반갑습니다. 소득세법 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같이 보겠습니다. 출제 경향이 있는데요. 세무사 기출로 이론형은 2번, 계산형은 4번 나온 파트네요. 이론형으로는 수입시기, 배당소득 범위, 그리고 계산형으로는 금융소득 금액 계산하는 것과 원청징수세액을 계산하는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이자소득 해당 여부부터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기출에 나온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본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하는 것으로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 대여로 발생하는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건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 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추가해서 외상 판매 대금이나 할부 판매 대금에 포함된 이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금융소득의 합계액 계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 갑의 21년도 소득자료 계산하는 거네요. 분석과 함께 볼까요?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1,300만 원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있네요. 3천만 원이 있는데 법정이자 5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경우 과세 제외되거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와 관련하여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 법정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 보시면 21년 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3천만 원과 발생한 이자 300만 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21년 12월 1일에 3,200만 원만 회수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 200만 원만 인식합니다. 그 채무자가 파산해서 이제 돈을 갚기 시작하면 무조건 원금부터 까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중 3천만 원은 원금, 나머지 200만 원은 이자로 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200만 원 인식해 줍니다. 채권을 만기 전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 차익 4천만 원 있습니다.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1,500만 원 포함된 것이고요. 매입은 2000년도 1월 1일에 했고요. 매도는 2001년도 1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 1,500만 원 이자 소득으로 인식해 줍니다.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되지 않고요. 채권의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액만 이자 소득에 해당합니다.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말문제네요. 자, 이자소득, 채권, 증권을 중도에 매도하여 처분 손실이 발생하여도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아까 봤죠? 자, 배당소득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포함된 채권의 매매, 평가손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말하는 거예요. 원래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보시면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를 해야 하고요.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기구는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집합투자기구로 의지하는 거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합병 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주식에 관하여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요.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신탁계약의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네요. 자세히 보면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국내 또는 국외 모두요. 하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신탁계약의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보고요. 주의사항에서 보수나 수수료 등은 뺀 금액으로 해야 되고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과 평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보통 오답 유형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신탁계약의 이익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한다 라고 나오네요. 네, 하지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한 금액이 원금보다 적다면 그에 대한 이자소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자, 다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비실명이자 배당소득은 42%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8년 이후 발생하는 장기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8년 이후에 발행하는 장기채권에 관해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절대 분리과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데요. 몇 %로요? 30%로요. 그런데 여기서도 13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장기채권과 이전으로 발행된 장기채권을 나뉩니다. 이전으로 발행된 장기채권은 보유기간이라는 조건이 없이 바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후에 발행된 장기채권은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3년이 지난 후에 발생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원천 징수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과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단체명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수입시기는 굉장히 다양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본서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수입시기로 합니다.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약정에 의한 공제 외 반환금 및 반환금 추가 이익의 지급일로 합니다.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 발생한 공제 외 반환금은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합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인정배당으로 수입시기는 결산 확정일입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아니고요. 인정배당으로의 수입시기는 결산 확정일입니다. 통지예금의 이자는 인출일이고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수입시기 자료 분석 같이 보겠습니다. 21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을 열거하시오 되어 있죠. 국내 소득 보면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 약정일은 2000년 12월 26일이지만 21년 1월 10일에 수령한 정기예금 이자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현금주의로 21년도에 귀속됩니다. 이자 지급 약정일은 2000년 12월 26일이지만 21년 1월 10일에 수령한 김영식 회사채 이자가 있습니다. 김영식 회사채 이자는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함으로써 2020년도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자 지급 약정일은
20년도 12월 26일이지만 21년도 1월 10일에 수령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일과 회수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단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시는 회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약정일과 회수일 중 약정일이 빠르므로 2000년도에 귀속되겠습니다. 임대료 지급 약정일은 2000년 12월 26일이지만 21년 1월 10일에 수령한 임대료 수입액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지급 약정일로 합니다. 단 약정이 없으면 지급받은 날로 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약정일이 있기 때문에 2000년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득은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융소득 금액 계산 같이 보겠습니다.